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하고 멋지지 않은 무기, 하나도 멋지지 않은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는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와 싸우게 될, 맞상대하게 될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어느 정도 성능인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중요하고, 왜 안 멋지냐? 중국제니까 안 멋집니다. 네, 이따위 물건으로 한국 K9 자주포에 도전을 한다고? 중국 PCL-181 차륜형 자주포 어떤 건지 알아보겠고, 어디에서 우리 K9과 붙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인도입니다. 삼선에 성공한 모디 총리죠. 그가 아주 사랑하고 있는 K9 자주포 추가 구매해 라고 합니다. 5월 30일 인디아 투데이가 보도를 했는데, 인도군의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총선 후에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 여러 무기 획득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사업으로 K9, 바즈라, 자주포, 백문 추가 구매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총선에서 이겼죠. 그래서 K9 자주포, 백문 추가 구매하는데, 인도는 그동안 100해서 300문의 K9 자주포 계약을 했고 지금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모디 총리도 타보니까 너무 좋아, 산티 해서 이거 더 구매해라 라는 겁니다. 인도군은 아주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후된 이런 무기 체계로 육군들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견인포들 아주 많은데 그거 자주포로 바꾸는데 지금 한국 한화에서 인도가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거 더 생산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인도와 국경 분쟁,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중국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히말라야 산맥, 둥랑 지역에서 하고 있고, 카라코럼 산맥, 라다크 지역에서도 국경 분쟁하죠. 여기에 인도가 K9 자주포 딱딱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와 이거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인도 K9 추가 구매 소식에 놀란 중국이 국경에서 무력 시위하는 영상을 쫙 공개합니다. 니들이 K9 100문 더 산다고? 웃기지 마. 우리는 니들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을 쫙 공개를 하는데, 해방군보 중국군 관영 매체죠. 6월 6일 날 이렇게 보도합니다. 서부 국경 지역에 배치된 PCL-181 155mm 곡사포는 매우 정확해 자동차 크기의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우리의 적이 세계의 지붕 위에 있을 가능성은 없다. 세계의 지붕,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 산맥 이런 곳이죠. 8,000m 넘는 그런 산들이 많은 곳이 바로 히말라야. 그리고 카라코럼 산맥도 8,000m 넘는 이 봉우리가 4개나 있어요. 아주 유명한 K2, 그도 이 카라코럼 산맥에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 두 군데에서 그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중국군은 이걸 배치해서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보여준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기가 찼습니다. 아니, 포병 무기 맞나? 포병이 이런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다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자동차 크기의 뭔가 표적을 놔두고 이걸 정확하게 타격을 해요. 자동차 크기 하나를. 이게 무슨 엑스칼리버 유도포탄도 아니고, 유도포탄이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세 방을 딱딱딱 찍어버려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냐라는 건데, 포병 무기로는, 곡사포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GPS 유도를 받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최종 유도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엑스칼리버 같은 포탄 같은 몰라도 그냥 일반 포탄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원형 공산 오차라는 게 있으니까 될 수가 없는데,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조작한 거죠, 조작.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해서라도 자신들의 우월성을 좀 과시하고 싶은데, 전 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 그리고 전 세계 이 네티즌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50년 가까이 굴린 PL-66 곡사포 대체 사업인데, 이게 소련제 152mm 견인포를 뺏긴 겁니다. 그래서 PL-66이라고 만들어서 이걸 50년 썼고, 이걸 2010년도에 야 이거 우리도 좀 자주포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래서, 그런데 요즘 보니까 차륜형이 유행이야. 그래서 우리도 차륜형 만들어 보자 해 라는 건데, 실제로는 차륜형이 좀 싸니까, 일단 견인포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다 대체를 하려면 비싼 거 궤도형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륜형으로 하는데,
일단 벤치마킹 대상은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그걸 벤치마킹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판 세자르를 목표로 개발된 PCL-181 자주포인데 소련,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등 소련에서 파생된 이런 그 포들이 주로 152mm죠. 그리고 122mm. 서방제는 105mm와 155mm 이런 식인데 여기는 122mm 그리고 152mm예요. 그런데 이건 155mm입니다. 서방제하고 구경이 똑같아요. 그런데 포탄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약실 사이즈 등등이 안 맞아서 포탄이 이 나토 탄하고 호환은 안 됩니다. 중량은 25톤입니다. 승무원은 6명, 5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인데 이 500마력짜리 디젤 엔진 가지고 25톤짜리를 고온지대에서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는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52 구경장, 우리 K9과 똑같은 52 구경장 155mm 곡사포다. 반자동 장전 장치. 여기 보시면 포탄들이 꽂혀 있습니다. 이걸 끄집어내 와서 저기다 갖다 얹는 것까지는 사람이 해야 되고 얹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장전이 되는 반자동 장전 장치예요. 발사 속도는 아주 숙달된 포병이 쐈을 때 분당 최대 4발이다. 근데 우리 K9 자주포가 분당 최대 6발에서 8발이죠. 그리고 지속 사격이 이제 3, 4발 되는데 우리 K9의 지속 사격 속도를 아주 숙련된 포병이 쐈을 때 똑같이 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그 지속 사격 능력 또 신속 사격 능력 등 다 떨어진다 이거고, 사거리는 표준탄이 20k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랩탄을 넣으면 53km까지 가고 우리 한국의 K9A2에 들어가는 그 랩탄 쓰면 55km까지 가죠. 뭐 최대 사거리는 비슷한데 표준탄이 좀 사거리가 짧네요. 아무튼 이런 재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세자르 자주포를 뺏겼기 때문에 세자르 자주포 지금 요즘은 8륜형인데 이거 뺏길 당시에는 6륜이었죠. 그래서 6륜형 그리고 포탄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적의 포탄을 맞으면 유폭이 일어나서 그냥 뭐 대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설계죠. 자, 그런데 최신 자주포인데 슈덴스쿠트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실화냐라는 건데 슈덴스쿠트가 뭡니까? 쏘고 바로 이탈하고 쏘고 바로 이탈하고 그리고 기동하고 있다가 명령 표적 딱 받으면 알았어요. 딱 세워서 바로 그냥 사격하고 그리고 바로 이탈해서 대포병 사격 안 받고, 자, 이게 슈덴스쿠트 아닙니까? 21세기 자주포들은 당연히 이래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꼭갱이질을 합니다. 일단 세우면 이렇게 유압장치가 쭉 해서 마치 뭐 우리 크레인들 유압장치 하듯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는 또 무슨 견인포처럼 이렇게 포신 가대를 또 벌립니다. 그리고는 그걸 이렇게 꼭갱이질을 해서 박아 넣습니다. 이러니 이게 무슨 뭐 하는데 5분 정도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5분 정도 하니까 신속 사격 안 되죠. 또 이런 것도 다 제거하고 가야 되니까 슈덴스쿠트 안 되죠. 그러니까 이 21세기 자주포 치고는 정말 형편없는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해발 4,000m 이상 5,000m 정도 되는 엄청난 고산지대,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가면 산소 희박하죠. 고산병 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이 무거운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이런 포탄을 들어 옮겨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특히나 세자르 자주포 같은 경우는 그냥 차체가 들리고 이 스피드를 수직으로 내려 박아요. 근데 여기는 스피드를 견인포처럼 이렇게 옆으로 벌립니다. 그러니 이 벌리고 있는 이런 그 가대를 타넘고 오지 못하죠. 저 차체 반대쪽에 가서 포탄을 끄집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벌리고 있는 것을 빙 돌아서 와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포탄 하나 집어넣는데 얼마나 동선이 깁니까? 이걸 몇 번 하면 이 고산 4,000m, 5,000m에서 이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설계가 형편없다. 이런 반동 억제 능력이 안 되니까 스피드를 이런 식으로 벌려서 박아넣는 이런 구조를 채택했죠. 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렇게 벌려서 박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흔들립니다. 살짝 또 들립니다. 보시면 네, 쐈는데 살짝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완전히 포가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좌표를 딱 설정해서 쏘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mm만 들려도 이게 20km, 30km 날아가면 얼마나 오차가 크겠습니까? 1mm만 포신이 이렇게 스피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살짝 1mm만 들렸다 하더라도 이게 30km 날아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오차가 발생하겠죠? 명중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승용차 같은 표적을 그렇게 연발로 내려꽂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해도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주택 복잡이 여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형편없는 성능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자, 그래서 실전에 붙으면 K9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 K9은 기동을 하고 있다가 명령을 받으면 좌표 딱 받으면 바로 세워서 쏘는데 30초가 안 걸려요. 그리고 뭐 포병들이 뛰어다니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부에서 다 해결을 하니까. 그리고 저기 포탄이 좀 날아와서 인근에서 터져도 장갑으로 딱 돼 있는 장갑차니까 다 방어가 되죠. 그런데 이건 옆에 포탄 노출돼 있죠. 여기서 이렇게 빙 돌아와서 갖다 집어넣어야 되죠. 쏘면 이렇게 포신이 흔들거려서 1mm 이상 들리죠. 그러면 명중률 담보 안 되죠. 그리고는 또 쏘고 나서 대포병 레이더에 위치 들켜가지고 K9이 대포병 사격 들어갈 텐데 그러면 빨리 또 튀어야 되는데 슈덴 스쿠트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포신 꽃갱이로 박아 넣었으니까 그것도 빼내고 해야 되니까 가기 전에 맞아서 또 파괴되겠죠. 대포병 사격 맞아서. 그러니까 겁나는 겁니다. 일단 중국 국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동영상 보여주긴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붙으면 질 거라는 걸 또 아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에 또 압력을 넣네요. 그래서 인도에 K9 팔지 마라 해. 이렇게 압력을 또 넣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우리 한국 정부는 그 압력을 듣지 않겠죠. 들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세계의 고원에 적은 없다. 왜? 자기네들이 다 쓸어버릴 거니까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쫄려서 K9 좀 팔지 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PCL-181 중국 포병의 수적 주력입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PCL-181 중국 포병 자주포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